2026년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0.9%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판도라에서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 분의 특례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 그리고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입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터줏대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특례시가 생기죠. 두 분 시장님께서 굉장히 인물이 좋습니다. 아주 이제 훈남이시고 인물이 좋습니다. 두 분이 내가 보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이 MBN 스튜디오가 이제 고양시잖아요. 환해졌습니다. 고양시. 그리고 우리 이상도 뭐 저 정도면 잘생긴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이라니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솔직히 최수석보다 딱 이렇게 둘이 앉아 있어도 비교가 좀 되죠. 아니, 두 분이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이. 같은 선거구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님은 혹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준비는 했었죠. 준비를 하셨고. 저도요,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더 힘듭니까? 지방 선거가 더 힘든가? 먼저 우리 이 시장님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가 한 30만 내외인데 예. 시장은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뭐 120만, 108만 이렇게 되니까 예. 많은 인구를 유권자들하고 대하는 게 더 어렵죠. 시장 선거. 30만과 125만의 차이다. 예. 그러니까 125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시장님. 지역구가 우리는 4개의 지역구고 예. 국회의원 선거는 실제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5개 선거구인데 예. 그게 그 지역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임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이슈 자체가 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힘든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바람, 판세, 뭐 정권 심판론이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면에 지방선거는 그래도 좀 인물론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선거도 그냥 판세에 좌지우지됩니까? 자치단체장은 분명히 정치인이죠. 예. 그러나 비정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을 뿐이거든요. 역대 선거운동 결과를 봐도 국회의원도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역풍을 맞고 있는데도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전반적으로는 정치적인 환경이 영향을 준다.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 성향이 정치 성향하고 예. 확실히 달라요.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지금 단체장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행정이 나의 피부에 얼마나 그렇죠. 와닿느냐. 그래서 행정가로서의 그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비전 그런 또 뭐 인간다운 모습 이런 걸 예. 갖다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인물적 이미지를 갖다 유권자들에게 많이 각인시킬 그런 때가 뭐 저는 없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특별하게 판도라 이제 우리 시장님들 편을 좀 꾸며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뭐 요리사 대결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심사위원이 되시는 거고 이제 두 시장님께서는 이제 직접 이제 제빵사, 요리사가 돼서 이제 대결을 펼치셔야 됩니다. 닉네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본인을 이제 호칭하는 우리 두 분 다 이 시장님이라서 이제 우리 수원에 계신 이 시장님부터 네. 우리 시장님은 별명을 뭘로 좀 짓고 싶습니까? 요즘 시민들이 예. 막걸 먹고 소통을 잘한다고 옆집 아저씨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예. 또 추진을 잘한다고 수원의 코뿔소, 예. 혹은 추진 이재준 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수원의 이재명 이런 얘기도 듣고 수원의 이재명, 예, 뭐 없는 거. 수원의 이재명을 아시죠? 좋습니다. 우리 이 시장님은요? 예, 뭐 저는 베더타운 킬러다. 그동안 우리가 베더타운으로 인식 이미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왔고 실제로 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한 3년 반 정도 기간 예. 동안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식을 하는 차원에서 예. 저는 베더타운 킬러다. 배드타임 킬러? 예, 베드타운 킬러. 이러니까 좀 길어 일단. 슬슬 시작하잖아요. 저는 베드타운 킬러라는 말이 딱
정말 마음에 와들어요. 고향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가로서의 능력 높게 평가해요. 민주당 인사들이 때로는 좀 뾰족하잖아요. 예. 몰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재순 시장 그래도 상당히 그 시민들하고 소탈하게 잘 어울리고 예. 민주당이 젠틀하지 뾰족은 국힘이 뾰족하지. 알겠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5급 3특 체제 얘기를 좀 말을 합니다. 이제 5급과 3특으로 이제 국가를 좀 전환을 해야겠다.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좀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5급 3특은 근본적으로 국토를 넓게 써서 예. 이것을 자기완결적으로 추진하고 가져가서 각각의 특색은 다르지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들을 갖추자. 그래서 이제 5국이라는 거는 이제 광역시도를 묶어서 5개로 하고 3특은 이제 특별자치도, 예. 강원, 그다음에 전북, 제주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시간이 예. 이후에 이제 좀 필요하겠지만요.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제시된 거다. 집권 세력으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카드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품이 이제 이 5국 3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자체 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야기됩니다. 지자체 간에 강력 통합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제 조율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조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5극 3특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묶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저기 문제는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그 대표적으로 우리 특례시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특례시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정 독립이죠. 재정 독립권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인사에 대한 부분, 예. 그다음에 더 다양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그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큰 변화 그거 찾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예.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도 예방하지만 또 수도권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한 겁니다. 이게 성공하려고 지금 이제 단계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나온 거는 지방정부 통합, 분권 요 정도 수준이지만 저는 이게 단계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수도권 내 수호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는 경제 수도를 위해서 우선 연구부터 먼저 집중을 시키자. 연구 생태가 이미 있기 예. 때문에 더 많은 연구 기능을 집적시키면 그 안에 연구 생태가 더 나아서 새로운 산업이 또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연구 거점으로 허브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가는 것이 국가 정책하고도 부합된다. 이 수원하고 고양시하고 가장 큰 차이가 기존의 기업이나 이런 것이 잘 또 그래도 갖추어진 데가 수원이라면 예. 고양시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만 많이 공급한 그 신도시 개발에 이걸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5극 3특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그 수도권에 대한 부분의 이 규제 자체를 이 먼저 해소하든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규제 해소나 규제 완화 같은 거는 이제 중앙정부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와서 이 고양시가 특례시로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육성을 하자. 종합운동장을 예. 그 세계적인 공영 거점 도시의 기반으로 사용해서 뭐 콜드플레이나 아니면 오아시스나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런 어떤 그룹들이 다 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공연의 거점 도시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수원시는 그런 어떤 좀 특례시로서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취임하자마자 예. 선언을 했어요. 수원시는 이제 경제 특례시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을 지원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금융과 토지인데요. 금융은 1조 원 가량의 펀드와 융자금을 제가 조달을 만들었어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1조 원 정도를 조달하니까 기업인들이 지금 풍족하게 지원을 잘 받고 있습니다. 토지는 50만 평을 찾아서 5개 지역의 첨단 용지를 개발하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미 현재까지 24개의 기업을 유치시켰는데요. 새로운 경제자역을 유치하게 되면 뭐 20개, 30개가 아니라 1,000개, 2,0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은 광역교통으로 해결해야 예. 되는데 GTX 시설은 이미 국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내후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20분이면 가고 의정부까지도 뭐 50분이면 가니까 그게 아마 개통이 되면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지역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전철역이 14개입니다, 저희가. 예. 근데 조만간 2배 이상 늘어나요. 인동선이라 그래서 인도권, 그러니까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럼 그까지 들어오면 교통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마 교통 체증으로 보면 고양시의 그 자유로만큼 예. 체증이 심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제2자유로 만들어도 그 체증에 대한 부분은 쉽게 풀리지 않는데 최근에 그 양재에서 우리 고양까지 그 지하 고속도로 그걸 만들게 되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예. 특히 우리 고양시는 지금 교통에 있어서는 뭐 GTX A 노선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거의 획을 걷는 예. 교통망, 교통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뭐 신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교통망 자체를 조금만 더 강화하면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보기 드문 아마 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